예,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는 국대다라는 이름, 사실 처음에 저희가 지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큰 성취가, 큰 성취로서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저희가 아주 작게 열었던 문으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세대가 쏟아들여져 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큰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1년에 우리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성종 방정식 또는 필승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게 이상했던 공간에 그들의 자리를 작게만 열어도 많은 참가자들이 쏟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선거소의 유세차라고 하는 곳은 보통 후보가 연설하고 후보 앞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 20년 전에 국회의원 하셨다는 어떤 아저씨가 올라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이었었는데 전혀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정치에 있어서의 경력도 없지만은 그야말로 유권자로서의 심정을 그대로 올라가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국민에게 신선함을 줬다고 한다면은 대변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우리 김민규 군부터 그리고 또 그때 최고령이 79세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내신 민계식 회장님까지 지원하셔가지고 남녀노소가 공정한 하나의 룰을 가지고 경쟁했다는 것에서 젊은 세대가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 70대, 50대 이상의 지지층에 더해가지고 2030 신지지층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가지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단언코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나누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선거판에서 60대, 70대 이상의 얼굴이 보였던 자리에 물론 그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20대, 30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우리의 자리도 있고 우리의 대표도 저기에 앉아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사회에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할 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 참여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앞다퉈서 투표장에 나갈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선대위의 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이 있어서 언론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보랑 항상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또 교류하면서 항상 잘 모셨던 김종일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이게 우리 보수의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늘려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만약 그게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책을 사시면 됩니다. 이 책을 사보시고 그냥 말 그대로 고등학생이 그리고 정말 커리어 우먼으로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에게 이 정치 참여의 길이 열렸을 때 어떤 심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백도 없고 진짜 여러 여건이 안 돼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토론 배틀에서 뚫고 올라와서 우리 거대 정당의 상금 부대명이 된 한 변호사 청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보다 더 많은 스토리가 앞으로 우리의 손으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토론 배틀에서 564명의 지원자 중에 편의상 4명을 추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았고요. 당장 우리 후보들도 그 사람들의 스토리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이번에 564명의
내는 인선 중에서 또 우리 토론 배틀에 참여하기도 했던 우리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인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도 이번에 후보가 중용해서 대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 우리 국민의힘이 활짝 열어젖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젊은 세대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두 책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지금 국제고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까지 시행령에 따르면 특목자사고 폐지령에 따라서 특목고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좀 궁금하고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특목고 출신입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 있어서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사실 특목고라는 것이 서열화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서열화 문제의 보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교 평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국가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은 특목고에서 양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들에는 평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사실 제가 졸업한 과학고만 본다 하더라도 대중의 이해가 오해에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졸업한 과학고는 과학고 졸업생들이 왜 그렇게 의대에 많이 가냐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문과와 이과로 나눴던 그런 발상 자체 또는 과학으로 한번 진로를 고등학교 때 튼 사람은 과학으로 가야만 돼 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경직되었던 건 아닌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는 문과에서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학교로서 우리가 과학고에 비견되는 그런 어떤 명칭을 가져가지 못하고 외국어고라는 아주 기형적인 어떤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도 오히려 제도가 오히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 13기인데요. 과학고의 설립 취지가 만약에 기초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핵심 인재들을 개발하기 위해 키우고 그들을 국가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농담이 아니라요. 제 친구 중에 의대에 진학한 친구들이 오히려 기초과학에 가까운 연구를 아직까지가 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저와 같은 의대에 가지 않고 자연대 공대에 갔던 친구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계에 간 친구들도 많고 벤처업계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빠진 친구들도 많고 컨설팅 업계에서 활약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에 전부 다 뭐 과학 동화를 읽고 과학자가 되는 꿈을 키고 다들 공룡 좋아하고 로켓 좋아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진 과학고가 아니었고 국제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제고등학교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특화된 인재를 키운다는 것이 오히려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저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수월성 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간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지 않는다는 외국어 어문 계열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섣부른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 정당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불편한 진실 또는 개선해야 될 사회의 지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제 표현은 대선 후보와 상의되지 않은 발언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당의 공식 정책기구와도 상의되지 않은 그런 발언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절대 김기현 대표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저도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평소 궁금하던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의 뭐 덕목이라면 저는 이제 용기와 저는 매력을 꼽습니다. 근데 뭐 매력은 워낙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뭐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용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님께 딱 뵈면 여러 가지 좀 소신 발언들을 많이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정치 인생 속에서 뭐 그런 거에도 저는 배경에 용기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우리 나는 국대다라는 프로그램도
사실 어떤 당대표도 이걸 해볼 용기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디어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이걸 과연 해낼 용기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저도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과연 이런 혁신을 용감하게 해낼 수 있는가 사실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용기 부분이 어떻게 좀 근원적으로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도 저도 여러분의 당대표를 모셔봤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50대, 60대 원숙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분은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지위가 부여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그런 지위가 부여됨과 동시에 본인의 한 2, 3년 내로의 대선 당선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두시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됐을 때 그런 포석을 두기로 했다 그러면은 조강특위를 통해 가지고 지역 조직을 싹 날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심었겠죠. 그런데 우리 당내 사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그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냉정하게.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저를 전당대회에서 돕거나 지금까지 저와 행사고를 같이 했던 동지들에게 낙점해서 주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전당대회 때부터 조직을 작게 가져갔기 때문이겠죠. 빚을 진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겠죠.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항상 저는 제가 가진 비교 우위를 한번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당대표가 되었을 때 저의 무기는 제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비전에 대해 가지고 성급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점이었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하자면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만한 종로 출마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초연하게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때문에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비교 우위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적어도 단기간의 목표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제 10년간의 고생이 제 성공의 원천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고생길을 사서 했겠습니까? 근데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생길에 들어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3번 낙선하고도 상계동에 출마하겠다고 계속 의지를 불태울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고 어쩌면 욕심쟁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단기간에 배지를 다는 것보다 제 삶에 있어서 18대 총선 이후에 19대 총선부터 서울 동북부 지역에는 3선 의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18대까지 마지막 3선 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동대문 의뢰 홍준표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3선 의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방선거 공천 때도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이 지역의 정치를 엎어놓고 그래서 더 토양이 척박해지고 그래서 제가 정치를 도전하면서 언젠간 이런 걸 개선해보겠다는 생각이 깃들이 얻고 그걸 장기적인 목표로 이루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당대표라면은 구의원, 시의원들을 자극할 만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원래는. 저는 언젠가는 제가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지방정치에 있어서 많은 구의원과 시의원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당 조직을 재건하는 방법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공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2016년에 했습니다. 제가 지역을 처음 맡으면서. 지금 동안 5년 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정치에 도전하는 저는 김민규 학생은 이번에 저희가 저희 윤석열 후보와 저와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동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피선거권 18세 이하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은 노력을 정진한다면은 그 변화에 선두에서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사실 우리가 발상을 뒤집어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만 25세 출마 자격 제한이라는 것도 이게 만 25세가 출마 제한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 25세에 운 좋게 딱 선거가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가지고 만 28세까지도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운 좋게 선거가 있는 해에 그게 25세가 겹치면 바로 나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 내가 지방자치선거에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가지고 3년, 4년을 더 만 28세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먹고 삽니까? 결국엔 대학 졸업하고 내가 가장 준비되었을 시기에 선거에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정말 능력 있고 진취적인 국민들에 대한 차별이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만 18세로 조정한 것도요. 사실은 큰 틀에서 만 21세로 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만 21세부터는 출마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너무 늦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변화의 수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정말 정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꿈을 꾸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친구가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제 무슨 방송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정치에 이제 몸담으시면서 개인적인 것은 많이 희생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요지가 있었죠? 네. 제가 이게 좀 엄마 세대로서 궁금한 거는 지금 미혼이신데 지금 뭐 엠포 세대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결혼들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 계획 여자친구가 있으시다 네. 그러던데. 이 질문은 제가 항상 들어오면은 요즘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이게 항상 다른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가 질문이 섞어 들어가면은 이거밖에 기사가 안 나가지고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알겠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